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빠질 겁니다. 2차전지 급락에도 외국인이 물리면서도 매집한 이 주식 사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착실하게 모아가고 있는 현재 어떤 주식이 여러분들께 유망한지 그에 따른 이야기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 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5만 명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 4만 9,500분을 넘어서기 직전인데요.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께 주기적으로 좋은 자료집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AI 무료 자료집입니다. 벌써 나오는 뉴스들만 봐도 다음 주도 섹터가 시장이 반등만 시작하면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이슈부터 내용들, 관련된 종목까지 싹 다 정리해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끔 20페이지에 대한 분량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이 자료집을 여러분께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방법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차전지 관련된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의 악재죠. 이동채 전 회장님께서 전격 구속이 된 건데요. 뭐 그전 집행유예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상 경영에는 크게 문제 없는 지금 현재 1심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3심까지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악재가 나오면서 에코프로의 투심이 잠시 줄어들었죠. 안 그래도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에코프로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많이 하락 안 한 것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35%나 떨어졌고요.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8%대까지 조져앉았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의 하락이 지금 오늘 날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60일 이평선하고 120일 이평선 사이 요 부분까지는 조심스럽게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까지는 당분간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천지 관련 종목들은 이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재료 소멸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고점 여기 보시면 18일 정확히 4월 중순 20일 18일 부근부터 쭉 주가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여기 뭐 재료 소멸이죠. 단기간에 쭉 올랐다가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올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이죠. 추가적인 뭐 수혜 이야기가 없자 다시 한번 추세를 따라서 다시 추세를 타고 이 과거부터 진행됐던 이 아래 추세선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시는 내려앉았죠.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대부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오면서 시장에 하락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다양한 기업들도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개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와 그리고 기관계는 전체로 나가는 분위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죠. 누적 매수 보면 외국인도 꽤 팔았고 기관계는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계도 좀 팔아버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증시에서 외국인이 샀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만큼 안전하고 매력적인 기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외국인 관련된 기업들, 외국인이 매집한 기업들을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몇몇 개의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두 개의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바로 2차전지 관련 수혜주인데요. 종목 이름은 HD 현대인프라코라는 기업입니다. 주가의 수급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가의 수급을 보시면 잠시만요. 딱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왜 개인하고 기관기관 싹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만 거의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죠. 차트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계속 쭉 올라가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차트를 들어가 보시면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수 분위기고요. 최근에도 하락할 때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건 연기금 수량이네요. 보시면 조금 더 굵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수량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눌리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직전에도 보시면 눌릴 때 계속해서 매집해주는 모습들, 눌릴 때 오히려 더 매집해주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근에 리튬, 남미 광물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뭐 이건 남미뿐만 아닙니다. 리튬이라는 것, 리튬 니켈, 다양한 2차 전지,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양극재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해당되는 이 광물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부족합니다. 매장량 자체는 충분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직 생산하고 있는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이 많지 않아서 특히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리튬이나 니켈들을 대한민국조차도 수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미국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다가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중국에게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럼을 인해서 중국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이 리튬, 니켈 등 다양한 2차 전지의 핵심 원료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이것을 누구 위주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을 위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다양하게 규제했죠. 이런 이슈가 있음과 동시에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국가들에게 생산만 해서 미국 본토 안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제와 동시에 자신들 국가의 혜택을 주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2차 전지 광물들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광물들, 리튬, 니켈들을 탐색할 수 있을 만한 그 환경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은 나섰죠, 찾기에. 이란 같은 경우 세계 매장량 2위라는 엄청난 매장량을 보여줬고요. 리튬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발견했죠. 리튬 광산 발견한 인도 리튬 강국으로 부상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나라에도 있냐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도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다. 광산 6곳 찾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번 연도 안에 뭐 매장량 평가한다 말하고 이야기 해놨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는 있다고 해도 생산 비용이 굉장히 비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건 현실적이지 않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이 광산 붐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당한 가격에 리튬이나 니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광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중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중장비를 판매하는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매출 실적이 좋은 거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전부 다 좋습니다. 매출 1조 2,878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526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최고 시장 영업이익과 매출을 계속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적 이유는 신흥시장이라고 하죠. 선진시장 성장세, 중국 매출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이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한 거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돼서 역시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이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원자재 채굴 본격화에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 잘 매집해 줘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무너지더라도 안심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눌림목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많은 매집을 하면 더욱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는 이게 이 기업이 이제 두산 기업이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다들 워낙에 유명한 기업인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기업을 매각시키고 현대한테 넘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대 인프라코어로 이름을 바꿨고요. 최근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였는데 두산 이름을 빼버리고 이 최근에 실적도 잘 기록하고 있으니 굳이 과거 이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차라리 내가 무슨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안전한 종목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방산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방산 관련 종목이 왜 잘 나갔냐? 전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이제서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을 작전으로 했습니다. 아, 이건 군사작전입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부터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고용한 이 공격 용병단이 무기를 제대로 수급하지 않는 러시아를 비판하게 되면서 이 자신들이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가 불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자 사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한 푸틴이 최근 연설에서 자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태까지 작전이라고 평가한 거에 비해서 전쟁이라고 평가를 바꿨기 때문에 표현을 바꿨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쟁 장기화가 예상이 됩니다. 불리한 정황을 뒤집기 위해서 특별 군사작전을 공식 전쟁으로 변경하고 추가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크게 부족한 건 결국에는 전세 군주물자인 것 같아요. 군수물자. 그 중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나와 버렸는데요. 길어지는 전쟁에 결국 보급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가 몇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이죠. 미국이 좀 특이합니다. 전쟁을 뭐 하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전쟁도 있고 자신 본토화는 아니지만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휴전 국가잖아요. 그죠?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고 ICBM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군사에 대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명확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국가가 몇 없는데 그들 중에서 한국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한국이 굉장히 박광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몇몇 국가들이 한국에게 무기들을 샀죠. 탱크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산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유가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이제 지금 거의 유일무이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능력을 인지하고 있겠죠. 특히나 미국도. 그래서 미국도 한국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탄약 지원 쪽으로요. 미국 국방부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연락 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원칙적인 임책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나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쪽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미국의 기존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미국의 빈 탄약을 한국이 지원하는 등의 편법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러시아는 거의 뭐 발작하죠. 한국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앞서 보셨듯이 간접적으로 다른 나토 국가나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이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사용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부 형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시비를 걸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저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입김을 이기지 못하고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핑곗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핑곗거리가 명확하죠. 그죠? 아, 러시아가 이거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원해주냐? 차라리 다른 나토 국가들 지금 당장 뭐 탄약 창고가 비어 있는 국가들은 뭐 구매하시면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전부 다 받고 기부가 아닌 비용을 전부 다 받고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탄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풍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가 파동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제 전 세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 이 바로 보이시다시피 북한에도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 최근에 무기의 그 중요도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죽다 살아났네. 미국 중국 경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북한에서는 봄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중국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정권의 생존에 이상적인 국제 정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식량을 얻는 북한의 모습이고요. 북한 영병 핵시설에서 이런 받은 자금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무기 개발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 가능성이 현재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포착이 됐고요. 신냉전 시대에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거의 뭐 이제 우리가 능력치로 치면 거의 무기 방산 쪽에 거의 몰빵돼 있거든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금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북한한테 무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닥쳐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5월 말 이번 달 말에 있는 G7 회의에서 또다시 방산 세일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G7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뭐 원자력 발전소도 가져다 팔고 이것저것 가져다 팔라고 하시는데 G7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방사능 그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을 들고 있는 기업 그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는 이 자리에 가서 방산 세일즈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제가 기사를 따오진 않았지만 캐나다에 우리가 잠수함을 판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쪽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G7에서도요, 러시아 승인 품목 모두 수출 금지, 그러니까 러시아 규제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전쟁 이 세일즈, 무기 세일즈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G7의 계기 서방 주요국과 이단 정상회담 폭넓은 연대로 강한 대북 메시지도 낼 뜻이라고 합니다. 대북 메시지를 낼 뜻이라는 건 자신의 무기, 우리가 국경을 강화하겠고 우리가 그 긴장을 늦추지 않겠고 우리가 다양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방산 능력이 뛰어남을 어필해야지 이 G7에서 많이 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두 가지 총 기업들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광물과 관련된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로템인데요.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현대라는 점. 근데 현대라는 점은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냉전 시대, 정확히 미국하고 과거에는 러시아였죠. vs 러시아였는데 여기에 중국이 붙었습니다. 중국이 붙게 되면서 미국 vs 중국 이 신냉전 시대로 들어간 미중 갈등에 의한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사실 근본적으로 짧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겁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vs 자본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현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게 단기간에 당연히 끝날 일이 없겠죠. 게다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낼 거고 그로 인한 전쟁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내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업 굉장히 장기적으로 매출 실적에 수혜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바로 앞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실적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당장에도 매출이나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요. 지금 절반 정도가 실적 전망치를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실적이 안 나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중장비 쪽, 2차전지 광물을 캐기 위한 중장비 쪽하고 이 무기 방산 기업들 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 수혜 종목으로서 우리가 안전하게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넣어두시면 이렇게 힘든 증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뭐 다양한 제가 강조을 드리고 있는 AI 관련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도 편입해두면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테마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영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누르세요. AI 자료집 받아가시면 되겠죠. AI 무료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여러분들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죠. 여기 어디에서 받아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래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상한가 랠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인데요.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일 무료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료 매일 아침 시황 무료 아침 시황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AI 자료집들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무료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동일하게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전부 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 바로 여러분께 열기 버튼으로 여기 화면이 나오게 돼 한 2, 3분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빠르면 한 1분 안에도 돼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열기 버튼 누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이 뜨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리 앞서 말씀드렸던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료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시냐? 아무거나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로그인하라고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회원가입 버튼 왼쪽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이용약관 상단의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1번 누르시고 요거 2번 순차적으로 1번, 2번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지니까요.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접속하실 때 각자 쓰시는 네이버 아이디 지고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하셔야 돼요.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뭐 1, 2, 3, 4, 5, 6 쉬운 거 하셔도 되고요. 성함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래서 꼭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무료 아이디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아이디 만드시고 로그인 하셔서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 뭐 2에서 많게는 5% 정도 상승세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에 따른 우리가 주식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요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는 지금 이제 시황 그림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을 매수하라는 사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네모칸 구간에서는 제가 매도하라는 사인을 여러분들께 내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도 고점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현금 비중을 올려놔라. 그리고 우린 눌림목에 대비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이제 곧 매수 타이밍을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시장에 저점이 왔다라는 확신이 서면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내어드리니까 이 타이밍을 알아가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과감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료 아침 시장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테마주 정리 자료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역시나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직을 두 번째 있는 AI 자료집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AI 자료집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칸에 밑에 있는 세 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여기 보시면 AI 인공지능 총정리 자료집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꼭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으시니까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게 아이디 만들고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평생 100% 무료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